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준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노후 자금 1억 8천만 원을 자식의 사업에 건넨 뒤 찾아온 불안과 후회, 그리고 다시 스스로를 세우기까지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내 통장을 열어보던 날이었다. 나는 거실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도장을 건네준 사람이 나였기 때문이다. 내 노후 자금 1억 8천만 원이 그 아이의 사업 자금으로 넘어가던 순간이었다. 나는 그저 아버지로서 마지막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내 밤은 길어졌다. 나는 올해 68이다. 젊은 시절에는 공기업에서 근무했고 정년까지 버티며 퇴직금을 모았다. 국민연금은 매달 87만 원이 나온다. 아내와 둘이 살기에는 빠듯하지만 굶지는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다. 요즘 청년 창업 지원 정책도 많고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나온다면서 자신도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던 편지를 떠올렸다. 그러나 나는 그 지혜를 따르지 못했다. 아들은 40이 넘도록 직장을 자주 옮겼다. IMF 이후 구조 조정이 반복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아이가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도와주고 싶었다. 부모가 아니면 누가 돕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나를 흔들었다. 아내는 반대했다. 우리 노후가 먼저라고 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65세 이상 가구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했다.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다는 뉴스도 봤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애써 웃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현실은 숫자보다 냉정했다. 카페는 처음 석 달은 장사가 되는 듯 했다. 아들은 사진을 보내왔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손님이 많다고 했다. 나는 그 사진을 휴대폰 배경으로 저장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변했다. 인근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왔고 임대료가 올랐다.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다. 아들은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미 내 통장 잔고는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다. 퇴직금 일부는 주식에 묶여 있었고 의료비를 대비해 남겨둔 비상금뿐이었다. 만약 내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이 밤마다 나를 깨웠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건강검진 결과지를 떠올렸다. 고혈압과 당뇨 초기 증상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식단을 관리하라는 조언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정약용의 말을 떠올렸다. 자식을 사랑하되 현실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들의 시대는 내 시대와 다르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는 원망이 피어났다. 왜 더 신중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었다. 왜 정부 지원금과 대출을 먼저 알아보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이미 돈은 사라졌고 상처는 남아있었다. 그 후로 아들과의 통화는 줄어들었다. 그는 다시 취업을 준비한다고 했다. 나는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은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될지 숫자를 헤아렸다. 요양원 평균 비용이 월 200만 원을 넘는다는 기사도 떠올랐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제야 노후 준비가 단순한 저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느 날 새벽 혼자 거실에 앉아 통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잔고는 조용히 줄어들어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숫자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한 명의 노인이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자식을 너무 믿었던 것이 내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사랑과 믿음은 다르다.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믿음에는 책임이 따른다. 나는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채 감정에 휘둘렸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후회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 남은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후는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나는 다시 계산기를 틀었다.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그날 나는 주민센터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창피함을 내려놓기로 했다. 자식을 돕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내 삶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그 의무를 이제라도 다해야 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생각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진짜 늦는 것이다. 자식을 믿었던 내 선택을 후회하기보다 그 선택에서 배울 것을 찾기로 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절망 대신 그를 택했던 것처럼 나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주민센터에 들어가던 날 나는 모자를 눌렀었다. 누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문의하러 온 노인이 된 내 모습이 낯설었다. 창구에 앉은 젊은 공무원은 친절했다. 신분증을 건네자 그는 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 보겠다고 했다. 나는 괜히 목이 말랐다. 혹시라도 탈락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몇 분 뒤